일단은 저항에 걸리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빠질 수도 있고 바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의 수익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죠. 시장에서 주는 만큼 먹는 거죠. 주는 만큼. 그럼 상승하기 전에 위치해 있으니까 주가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외칠 수는 없겠죠. 이게 팩트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찍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새벽에 변동성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변동성이 좀 많이 터져서 지금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밑줄 쫙, 밑줄 쫙을 하면서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직후는 특히나 이 프리마켓이라고 하죠.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많이 띱니다. 이게 작년 증시죠. 작년 12월 증시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작년 12월 증시가 어려웠던 건 올라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올려놓고 변동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 직후에 변동성이 메말라버리고 나서 새벽에 움직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또 그 스타일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또 그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저께 1시점에서 행보세를 멈추고 있다가 다시 레인지를 걸면서 새벽 5시 45분까지 또 달렸어요. 또 새벽 시간이죠. 일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변동성이 새벽 2, 3시, 3시, 4시에 나오니까 힘들다. 그게 매매하기 힘들다. 미국 사람들은 안 힘들 거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내국인들이 힘든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벽까지의 변동성이 지금 너무 높았고요. 새벽 5시부터 따지면 지금 12시간도 안 됐죠. 아직 12시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좀 없고요.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에 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시간에 맞추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볼게요. 지난번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216포인트 상승한 37,68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주가가 굉장히 재미난 그림을 많이 갖고 갔었는데, 제가 어저께 어떤 설명 드렸습니까? 제가 어저께 다우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다우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어서 이게 지금 하락을 할까 말까 폼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시가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200포인트가량 빠졌었어요. 어제 200포인트가량이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나스닥이 그 상황에서 플러스였거든요. 나스닥이 그 상황에서 플러스였는데, 끝까지, 새벽까지는 이게 결판이 잘 안 나고 있다가,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면서 이게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면서, 막판에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같이 펌핑되면서 상승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다우지수의 머리채를 붙잡고 너 이리 와가 돼버렸고,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모멘텀적인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별한 모멘텀적인 개선은 어렵고, 전일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특히나 가장 많이 빠져 있었던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이 빠르게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상승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필두가 된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신제품 내놓으면서 6%대 이상의 폭등을 하면서 모든 밸런스가 완전히 위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우지수까지 흐름을 나타나고 상승 마감하게 된 겁니다.
흐름을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 쪽에서 제가 최근 영상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찍었죠. 어떻게든 지금 자리는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한 번 정도 튀는 구간, 한 번 정도 반등 구간이라고 노리면서 계속 매수 시도를 했던 부분이 적중했던 부분이고, 시장의 뷰 역시 그 부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또 여기도 볼 만큼 또 봤어요. 이게 뭐 너무 뷰가 자주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저점에서 적중한 뷰,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최고점에서 적중한 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저항에 걸리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빠질 수도 있고 바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과 동등한 건데 변동성이라는 게 그래요. 수익 빨리 내고 싶죠. 저랑도 많이 해보시는 이유가 수익을 잘 내시니까 같이 빨리 해서 수익 많이 내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죠. 수익을 너무너무 빨리 내고 싶으시죠. 근데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고 해서 수익이 빨리 납니까? 빨리 안 나죠. 왜요? 시장의 수익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죠. 없어요. 시장의 수익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는 만큼 먹는 거죠. 주는 만큼.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은 내가 주는 만큼 시장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을 묶어놔 버리면 못 먹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좌측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길게 뽑았어요. 이 좌측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너무너무나 길게 뽑아버려서 지금 여기서 휴식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행보가 오늘 하루로 짧게 끝나고 갈 수도 있고 행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 상황이 언제예요? 이 반대 상황이 언제입니까? 바닥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변동성을 깊게 뽑으니까 그래서 깊게 오래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행보를 이틀 했잖아요. 이틀하고 튀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보를 하루 더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몰라요. 그 대신 이제 흐름을 알고 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흐름에 맞추어서 발맞추어 있으면 크게 트러블이 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문구에 포함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서 현재 상태는 변동성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실시간적으로 매일매일 실시간적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이유 중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직접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다시 재축소 구간이에요. 확대 구간을 넘어서서 다시 축소 구간으로 재전환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이제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국채가 어저께 조금 스테이블해졌어요. 국채 자체가. 지금 국채가 4.0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일시적으로, 아주 일시적이었습니다만 4.0대를 붕괴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4.0대를 붕괴시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 위치가 어디예요? 4.01이죠. 얘 위치 어디야? 4.01. 에우세 4.01. 4.01인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4.013, 4.01로 이 구간대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의 위치잖아요. 그럼 상승하기 전에 위치해 있으니까 주가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외칠 수는 없겠죠.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골드의 가격이 2,000불 이상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더라 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게 한순간에 또 올려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왜곡된 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왜곡된 뷰냐면 아직은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표현해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구간 아닌데 1차적인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이 구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이어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고가에서 있었던 매물 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추례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시세를 지탱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이걸 지키려고 하면 왜 어렵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좀 좋지 않은 예인데 그냥 좋지 않은 예예요. 좋지 않은 예지만 주식시장에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또 그래서 뭐 검찰에도 잡혀가고 하니까 있는 얘기들이니까 보면 제가 그냥 뭐 특정 중식을 한번 볼게요. 특정 종목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모 종목이 있어요. 모 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이걸 봅시다. 자, 특정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왜 더 못 갈까요? 여기서 왜 더 못 갈까요? 1번. 기존에 보유했던 사람들의 매도가 나와야 되죠. 이 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2번, 2번은 뭐예요? 여기서 더 올리려고 하면 신규 매수를 해야 되죠. 근데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를 하려고 했다고 봤을 때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고 평균 단가 절반 잡아서 15,000원 때려 잡자고요. 15,000원이라고 잡으십시다. 여기서 메이드에서 15,000원에 한 주씩 사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10원 한 주, 15,020원 한 주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이거 뒷자리 무수리 떼고 2만원이에요. 2만원에서 플러스 한 주 2만10원에서 플러스 한 주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여기랑 여기랑 5,000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주식만 해도 5,000원. 주식은 그래도 현금빵이잖아요. 주식은 그래도 그냥 현금만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냥 5,000원 들어가는 거 5,000원. 근데 문제는 선물은 증거금이잖아요. 선물 한 계약 하려고 하면 증거금이 대략 2,800, 2,500만 그냥 합시다. 대략 2,000만 원 합시다 편하게. 2,0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를 2,000만 원에 한 계약 사서 올렸고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 또 증거금이 올라가잖아요. 2,010만 원이 되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2,020만 원이 되고 요새 이 물량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증거금 변화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피로도가 쌓인단 말이죠. 이거는 팔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팔 때 특별하게 파는 그게 없죠. 근데 선물은 매도도 가능하잖아요. 주식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은 올리기 위해서는 매수만 해야 되는데 선물을 내리기 위해서 신규 매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적인 난을 좀 겪고 있다는 거죠. 이걸 유동성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이 유동성 난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유동성의 난을 겪고 있는 물량을 한번 눈에 띄게 가감하게 확실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 현금을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장사예요. 나무 장사. 나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같은 걸 좀 그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캔버스에다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자 뒤에다가 그림을 캔버스에 싹 그리고 나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완성하고 나면 뒤에다가 이제 각목이라고 하죠. 각기목. 각목을 대가지고 그 그림을 고정을 시켜요. 피스를 박아가지고. 자, 근데 그 나무 가격, 나무 장사, 나무 가격이라 합시다. 나무 가격. 그 나무 가격이 정말 달라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전 소매잖아요. 소매하는 사람이 살 때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무가 많이 풀렸어. 그래서 진짜 싸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사놓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놓으면 그 나무를 제가 언젠가 쓰겠죠. 시장도 꼭 이거를 현금화하니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뭐냐면, 대표님 나무 많이 사셨네요. 뭐 이번에 뭐 그리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싸서 많이 사놨어. 이게 제가 말하는 답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 물건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불도 꼭 현금화를 했다고 해서 당장 그 자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금이 내일 쓸 수 있고 모레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를 분석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체크해드리는 게 저니까. 불철주야 하루에 15시간씩 내리 봐드리면서 그것만 분석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용어로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그 변곡점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준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오히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매매를 하긴 할 겁니다. 오늘 트레이딩을 하긴 할 건데 대신 기대는 안 해요.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이 손실이 날 거다라는 게 아니고 뭐 어제 계속 났던 수익만큼 날 거라고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오늘장은 대비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징을 잘 기억하셔요. 묶어두고 터트리고 묶어두고 터트리고요. 밀집과 확대, 밀집과 확대. 시세는 밀집과 확대예요. 밀집했다가 폭발했다가 밀집하고 밀집했다가 폭발하고. 여기서 밀집이라는 건 횡보를 말씀드리는 거고 폭발은 시세 추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추세가 연속성은 크지 않아요. 연속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연구 고민하셔서 오늘장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왜 유동성의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왜 유동성이 확보된 뒤에는 어떤 흐름을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항 송대표였습니다.